그럼 지금 바로 전화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채택해 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잘 됐는데요. 먼저 종목명과 매수 가격 그리고 네, 비중부터 너무 말씀해 힘들었어요. 주실까요? 저기 세명전기고요. 네. 9,500원에 20%인데요. 네. 이 자리에서 더 추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얼마쯤에서 팔아야 될지 몰라서요. 네. 예,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항상 기대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죠. 오히려 내가 그러네요. 사면 떨어지고 팔면 네. 오르는 게 참 많은데요. 전력이 좋다 했는데 왜 안 가는 건지. 네, 맞습니다. 시청자님도 지금 그런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네네. 마시고요.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을게요. 네, 시청자님께 꼭 맞는 상담 위에 전문가를 선택할 네네. 기회 드리는데요. 어느 분의 상담 원하실까요? 김민수 전문가님. 김민수 대표님, 세명전기 네네. 어떻게 네네네. 보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가는 손해를 좀 보시고 계셔도 밝으시네요. 네. 네. 그런 정신 좋습니다. 예, 너무 다시- 반가워서 그래요. 아유, 저도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주가는 언제든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보니까 작년 여름 때 사셨던 종목이죠, 이게요. 네네. 예,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사이에 계속 밀리다가 그나마 요즘 살짝 돌아오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회사를 보면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력기기 관련된 쪽으로 알고 있는 뭐 송배전 관련된 쪽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특화가 된 걸로 보게 되면 지하철 그러니까 또 철도 이쪽으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철도 관련된 모멘텀이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전력기기 뭐 지금 전력 부족인 사태 쪽에서 들어가는 전력기기 쪽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구조로 나가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쪽은 조금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요즘 뭐 가뜩이나 뭐 전력기기 또 배전반 그런 관련된 쪽들의 종목들도 좀 주춤한 모습들이어서 좀 시장에서는 약간 소외를 받는데 그쪽 종목들은 역시나 소외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 전력 관련된 쪽들 다시 움직이게 되면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 쪽에서는 지금 기준에서 다시 레벨업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매수가가 워낙 높으셔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응을 하기가 조금 좀 까다로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되지 않는 모습들 중에서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모멘텀 붙게 되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의 강한 실적을 보여주는 모습들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작은 종목이고 한정된 종목이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거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한번 약간 살짝이라도 물을 좀 타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빠져나올 방법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요 정도 라인이라고 하게 되면 가격적으로 봤었을 때 약 한 5,500원 전후, 5,500원대 초반, 5,500원대 전후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살짝 좀 비중을 늘리셨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는 박스권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그 정도쯤에서 다시 늘리게 되면은 턴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고점대 라인 정도까지 봤었을 때 약 한 6,000원대 중반 아니면 7,000원대 근접 요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싸게 산 것부터 정리하시면서 나머지 비중만 보시는 게 일단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단가를 일단 낮추는 작업 쪽에 포인트를 맞추시는데 일단 작은 종목이니만큼 또 작은 뉴스 특히 좀 북한과 관련된 쪽에서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손만 잡게 되면 뭐 또 예전에 나왔던 또 북한 관련된 종목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모멘텀을 한번 강하게 부를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딱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추가 매수는 얼마쯤에서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5,500원 정도쯤에서 한번 거기까지 내려간다는 건데. 근데 지지를 받아야 그다음에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는데 지금 거래가 없거든요. 그런 쪽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툭 들어왔었을 때 그때 좀 늘려서 그다음에 다음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시청자님의 페이스 잘 유지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매수 가격과 비중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넥스틸. 17,200원에 25%예요.
17,200원에 25%입니다. 혹시 어제나 뭐 최근에 어제 매수하신 걸까요? 샀네요. 어제 샀네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손실이면 좀 속상하실 텐데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종목을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오늘도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두 분이 계십니다. 상담 원하는 전문가님 선택해 주시죠. 염정 부장님, 염정 부장님 넥스트에 어떻게 보실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도 강간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었죠. 넥스틸도 마찬가지로 최근 강간주 관련된 이제 테마 성격으로 최근 이제 급등세 나왔고 어제 사실은 좀 고점에서 좀 잡으신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린 건 지금 그렇다고 해서 파실 구간은 사실 아니고요. 모멘텀 자체는 여전히 좀 살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움직이는데 최근에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주들을 한 차례 움직였기 때문에 관광주들,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는 좀 봅니다. 하지만 좀 고점에서 잡으셨다라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고요. 비중이 어떤 테마 성격으로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가져가기엔 비중이 살짝 좀 높으시다라는 점을 염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떤 그 모멘텀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 뭐 작년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매출의 급감이라 영업이익 급감에 대한 부분이 좀 공시가 떴네요. 작년 같은 경우 매출액으로 좀 이야기하기에는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모멘텀에서 수익으로 나오시는 전략을 반드시 좀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뭐 다행히도 내수뿐 아니고 해외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큰 편이고 특히나 미주 쪽에 대한 부분이 매출 비중이 좀 크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번 모멘텀에서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보내요. 상품을. 네.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얼마 해야 되죠? 네, 일단은 지금 지금 이제 매수 가격이 뭐 어제 워낙에 좀 고점에서 잡으셨으니까 지금 일단은 18,000원 이상은 한 번은 한 차례는 더 돌파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비중을 늘리시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움직임을 좀 당분간은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18,000원 이상은 일단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니까 그때 조금씩 이제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투자로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분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현재 보유 중이신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조선선제 10만 원에 10%입니다. 10만 원에 10%시면 수익 중이시네요, 시청자님. 예, 조금 수익 중이죠.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지금부터 궁금한 점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오르면 얼마까지 올 수 있는가 향후 전망을 자세히 듣고 싶고요. 또 손절을 하면 어디까지 더 빠지면 손절해야 될까? 자, 그럼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조선 선제에 대한 앞으로의 향방 두 분에게 여쭤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결법 들어갈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어느 분의 답을 듣고 싶으실까요? 염정 대표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염정 부장님 오늘 인기가 많으시네요. 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행히 이제 수익 구간에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좀 편안하게 일단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선선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용접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매출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 뭐 자동차 쪽 그리고 건설, 조선 쪽까지 이제 파급 효과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이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은 전 단기적으로는 좀 크게 움직이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갔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수익 구간으로 좀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를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은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네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보유가인 10만 원 선 안으로 좀 내려올 경우에 저는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면서 단가를 조금 평단을 좀 낮추시는 전략으로도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그러면 10만 원 어느 선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를 더 오고 또 오르면 어느 시점까지 올라가면 매도를 해야 될까? 그걸 좀 긴 흐름에서는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좀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박스권 이제 좀 돌파한 모습입니다. 저는 97,000원 아래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상방이 어느 정도 열릴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좀 조심스럽지만 오히려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한동안 박스권에서 만약에 좀 오랫동안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에 대한 기회비용을 다른 쪽으로 움직일 것인지 한 부분이 저는 더 고민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10만 원 밑으로 기회가 안 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부분은 비중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리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어느 선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뭐 기간을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아니 그 올라가는 금액이요. 네, 뭐 최근에 지금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도 일단은 윗꼬리를 좀 달았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변동폭이 크지는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10만 5천 원 정도 선 위로 한 번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단기적으로 좀 빠진다, 10만 원 밑으로 97,000원 안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비중 약간만 살짝만 좀 높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확한 매수가와 비중 말씀해 주시면요.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솔트룩스 네. 29,000원에 10%인데요. 네. 지금 내려가는데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선인가 그런 걸 알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5%나 하락했는데 주식 하락장에서 가장 힘든 게 언제 손절해야 할지 혹은 지금 참아야 할지 판단하는 거죠. 시청자님의 네. 고민 충분히 이해되고요. 혼자서 답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전문가 두 분이 최고의 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상담 받고 싶은 분 선택해 주시죠. 네, 김민수 대표님. 김민수 받고 대표님, 싶습니다. 솔트룩스 최근에 너무 하락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종목은 정태근 팀장 계시면은 예, 확실하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고 해도 제가 보는 기준에서 보게 되면 이 회사는 그래도 최근에 주가가 부각받았다가 줄줄줄 내려왔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그 LLM 쪽의 루시아 쪽들 사용하면서 앞으로 할 일이 많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좀 아쉬운 모습들은 모멘텀이 그대로 좀 확장이 안 되고 있고 그걸 어떻게 수익화하겠느냐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많이 소외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너무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그래도 인터넷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의 강자인 네이버 그리고 또 카카오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뒤늦게라도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다시 확인하고 좀 레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29,000원이다 보니까 이제 요 정도 라인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꺾이기 전에 나왔던 요 정도에서 그래도 눌림목은 잘 사셨는데 거기 이탈한다 그러면 빠르게 한번 또 좀 손절도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가 반등 시도하다가 오늘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위축되다 보니까 거기서 중요한 저항권을 안착을 못하고 또 밀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그래도 소프트웨어 쪽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매기가 돈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지지권이 이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가격대가 약간 22,500원 그리고 한 23,000원대 초반대 정도쯤에서는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면 일단 반등을 할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혹시나 여유가 되신다고 하게 되면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서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래서 확인되게 되면은 이 정도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항대가 이제 하나 중요한 저항대가 나오는데 오늘 시가 부근입니다. 한 25,000원대 초중반 정도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저항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들어오게 돼서 이거를 좀 그래도 힘낸다라고 해서 그래도 여전히 AI에 대한 소프트웨어 관점들이 계속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하셨던 가격대 부분까지는 한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28,000원대, 29,000원대까지는 한번 들어올 것 같은데 요런 때 좀 비중을 잘 다시 한번 추매를 통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빠져나올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근데 이럴 때 올라간다고 해서 또 와 이제 전고점 때까지 또 갈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지난번과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시게 되면 일단 매수가를 기준으로 봐서 얼만큼 잘 추매해서 다시 올라올 때 정리를 하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언제든 고민될 때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분 모셔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네. 계신 종목 매수 가격,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HD 현대일렉트릭 40만 3천 원 20%요. 올 초에 들어가신 걸까요? 예, 그게 지금 2월 달에 샀어요. 2월 초에. 자, 기다리고 기다려도 또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보면 내 돈이 묶인 거 아닐까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 듣고 지금 이 종목 계속 들고 가야 할지 아니면 정리해야 할지 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볼게요. 네. 오늘도 강력한 두 전문가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보유고요. 어느 분의 조언 듣고 싶으신가요? 김민수 대표님이요. 김민수 대표님, HD 현대일렉트릭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예. 이거를요. 예, 이걸 지금 물타기를, 네. 지금 하면은, 눌림목까지, 얼마까지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될 건지, 지금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옆에 계셨었으면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사보시라고 다시 물타시라고 말씀드려서 가격대가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거보다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아이고. 샀어요. 예, 아이고, 예, 제가 돈까지 빌려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위축됐다가 좀 다시 들어오는 단계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보게 되면은 이제 보통 보면은 저희가 주가가 막 올라갈 때 그리고 또 막 좋을 때는 좋은 얘기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쭉 밀릴 때 보게 되면 요즘에 또 미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또 AI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또 전력기기 이런 쪽들은 다 같이 AI 인프라 쪽과 같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엔비디아 빠지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도 좀 위축이 되죠. 그런데 이런 가격대들 한 31만대 초반대 같은 경우는 지지가 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갖고 좀 위쪽으로 사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때는 물타는 게 맞죠. 근데 현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일단 기다려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추가로 보시게 되면은 아마 여기서 반전의 신호가 엔비디아가 안정받고 미국 시장에서 그래도 AI 쪽들 이번에 마블 테크놀로지 실적 좀 부진했지만 브로드컴이 생각보다 양호하다라고 하게 되면 또 레벨업 되는 과정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중요한 저항대가 한 지금 현재는 한 35만 원대 정도, 36만 원대가 일단 1차 저항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일단 안착이 잘 되고 저항을 충분히 안착을 해야 다음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40만 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이제 다음 또 2차 목표가가 되겠죠. 그 매수하셨던 가격대 부분이 거의 또 저항대가 됩니다. 이것도 돌파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엔 지난번에 나왔던 45만 원대도 충분히 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 올라가는 것 과정 쪽에서 만약에 이제 매수가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때는 또 이제 들어갔다가 또 조정받고 살짝 눌렸다가 또 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매수가까지 맞았다 그러면 살짝 좀 줄여놓으시는 게 그래도 매매하실 때 좀 편하지 않을까. 예. 근데 대표님, 네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제가 준비를 못했고, 네, 예. 지금 준비가 돼 있거든요, 돈이. 아이고, 또, 예, 지금은 현금이 준비되셨다고요? 예. 예, 지금 돼 있는데, 네. 얼마까지 맞춰놔야만이 이걸 눌림목이 안 걸리고 빠져나갈 수 있을지 그거 여쭤보려고요. 예, 그러시면요. 혹시나 지금은 이제 여기서 뭐 올라간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그렇다고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먼저 35, 6만 원대 갔다가 이제 밀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한 3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 정도까지 다시 눌림이 들어온다. 그때는 다시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그 지난번 초기 매수가까지 오게 되면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수익이 나기 시작하겠죠. 예. 네, 그때부터는 처음에 이번에
추매하셨던 거, 추가 매수하셨던 거를 좀 정리를 하셔서 약간 좀 더 현금을 늘려놓으시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33만 원대까지 밀리면은 네. 매수를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이 작은 방향이라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투자 이어가세요. 다음 시청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상담 원하시는 종목 어떻게 되시고요?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세요. 하나 시스템 33,500원에 20%요. 33,500원이면 그래도 지금 수익권이시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샀는데, 아, 오늘 사셨어요? 네. 아,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더 끌고 가야 될지 결단의 순간일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할지 시청자님께서 지금 딱 그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전략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방향 찾아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어느 분과 상담 진행하실까요? 염정훈님. 염정 부장님, 하나시스템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상당히 제가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하나시스템 오늘 그래도 저가에서 정말 잘 잡으셨네요. 오늘 장중 저점에서 잡으셨는데 최근에 하나시스템의 주가가 아무래도 한화그룹주의 동반 상승으로 한 차례 좀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 고점이 진짜 고점일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타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시스템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번에 하나그룹과의 어떤 시너지도 사실 중요하겠지만 하나시스템의 사업 부분입니다. 군사 쪽에서 레이더 장비라든지 관련된 모듈이라든지 이런 쪽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공급 계약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방산 업체들이 공급 수주가 나오고 나서 시차를 두고 대략 한 5, 6개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개월 이내로 하나시스템의 공급 계약이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말에도 그렇고 올 초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공시 보시면 단일 공급 계약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정말 큰 폭의 매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2023년 대비해서 거의 뭐 한 2배 이상 올라갔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지속적인 수혜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LIG 넥스원이 만약에 수주를 받았다, 해외 수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부분 즉각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좀 시차 말씀드린 대로 시차를 두고 지속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추세적으로는 조정을 받은 건지에 대한 부분이 살짝 조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 오늘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들어오셨으니까 조금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하나그룹주라든지 여기에 또 사실은 큰 연관성은 없지만 또 조선주 흐름하고 좀 동행을 했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좀 같이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시스템만의 독자적인 부분으로 만약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전고점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섹터의 흐름이라든지 하나 그룹 내의 흐름에서 만약에 좀 추세적으로 꺾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필리조선소 인수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조선업에 대한 모멘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 너무 급하게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비중을 좀 보게 되면은 비중 20% 정도 가져가고 계시는데 비중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눌린다거나 아니면 확 눌린다거나 할 때는 저점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한 30%까지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추세적으로 조금 더 다시 또 업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부분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도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상담이 도움 되셨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관련 고민이 있다면 샵 2034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